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6월 10일에 실시한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해설 강의 맡게 된 도로교통 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단 6월 10일 서울시 수험생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응시생들도 모쪼록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아쌤이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안전띠 미착용 사유가 시험 문제에 나왔죠. 안전띠 미착용 사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1이나 300자 할 때 저랑 엄청 많이 노래 불렀을 겁니다. 선거운동하는 비만인 사람이 후진하다가 부상당해 긴급차 삐뽀 경호차가 출동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노래 가사 아니겠습니까? 선거운동하는 경우 비만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가 아니고 후진하는 경우, 부상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치 아니한 경우, 긴급차가 그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경호등을 위해서 경찰용 자동차에 유도되는 경우 안전띠 미착용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까만 동그라미 3번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고 후진하는 때 안전띠 여러분들 미착용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험생이 너무 헷갈리기 쉬우니까 제가 기본서 112페이지 보시면은 한눈에 출제 경향에서 이 내용을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강조를 해놨죠. 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안전띠 미착용 사유, 후진은 맞습니다만은 주차는 제가 X라고 기본서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문제 1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행규칙상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엄청 말을 꼬아놨습니다. 1번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 안전띠 착용해야 됩니다. 주차가 아니고 후진하는 경우 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서울시 문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키워드 나왔네요.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해서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성차하는 때 선지 3번 볼까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치 아니한 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4번 키워드 부상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성차하는 때 2번, 3번, 4번은 안전띠 미착용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시행령 제10조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전용차로 왜 전용차로 통행 한번 볼까요? 시행령 제10조에서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은 딱 3가지 경우가 있죠. 긴급차 운전하는 경우, 2번째 택시가 승객 승하차하는 경우, 3번째가 다른 도로 파손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구에서 운전직 공무원 시험 실시했죠. 그 당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에 긴급차가 그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번에 전용차로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3번에 도로의 파손 등으로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 1번, 2번, 3번은 뭐다? 전용차로로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긴급차가 그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전용차로가 할 수 있고,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가 할 수 있고, 3번에 행사를 위해서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기 현수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장군청 막사가 생각나네요. 선지 3번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행렬 등이 차도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1번, 2번, 4번은
전용차로 여러분들 통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법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죠. 내용 보시면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서행이 아니고 정지하고 있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고, 특수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각종 범죄 및 재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죠. 4번에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번, 3번, 4번은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했다. 6, 7,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올해 경북 6월 10일 날 제가 직접 응시했습니다만은 경북에 여러분들 문제 3번도 휴대전화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북의 문제 3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긴급차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등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고, 하물 하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하고 경북하고 출제자가 동일한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보시죠.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는 곳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얼마 전에 신설 시행된 법입니다. 우리 기본서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기본서에 보시면은 7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 내용을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의 보행자 보호의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보시면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1, 2, 3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이라 하고,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어떠한 구간인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경북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죠? 도로 이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는 곳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맞고, 도로 이외의 곳도 맞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도 맞습니다. 4번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설 시행된 법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98페이지입니다. 이 25번의 본문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출제 가능 별표 2, 출제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놨네요.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맞고, 보행자 우선도로 맞고, 도로 이외 곳도 맞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는 서행장소지 이 내용에 여러분들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25번의 정답도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회전교차로의 키워드가 뭡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거죠. 회전교차로 내용 한번 보시면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여러분들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그러고,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30점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진행 방법 볼까요? 1번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위 내용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로 1번, 2번 위반하는 것을 회전교차로 진입, 진행 방법 위반 그러고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시죠.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바깥쪽 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맞죠.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 볼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3번 볼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오케이. 선지 4번.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문제 6번 봅시다. 시행규칙상 개인용 이동장치 성차 정원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너무나 공교롭게도 2021년 서울시 운전지 공무원 문제 6번에 개인용 이동장치의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25, 30입니다. 시속 25km 이상 주행 시 전동기가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차체의 중량은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세 번째가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의 성차정호는 1명이고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성차정호는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가 나왔으니까 개인용 이동장치 범칙금, 불응무술약, 성차 헬멧 등하라고 보시면 되네요. 음주,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무면허, 음주, 약물운전, 범칙금 10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성차종원 초과, 범칙금 4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등하 점등 불이행 1만 원. 불응무술약, 성차 헬멧 등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 볼까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의 성차종원은 1명이고 이번에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성차정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1명, 2명, 1명, 2명. 6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럭키 7 보시죠. 법제 31조가 여러분들 서행장소 아닙니까? 모든 차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서행하여야 하는 곳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서행 그랬으니까 목이 막히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 고구마가 뭐다? 여러분들 서행장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서행장소 맞고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1, 2, 3은 여러분들 서행장소가 맞는데 교통정리도 없고 좌우도 확인할 수 없고 교통이 상당한 빈번한 교차로 선지 4번은 여러분들 서행장소가 아니고 일시정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럭키 7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문제 8번 보시죠. 제8장 운전면허다 그죠? 시행령상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검사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볼까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양한 시력이 0.8 이상이 아니고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가 아니고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에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번에 55dB의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단 보청기 사용하는 사람은 40dB의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물론 뭐 정답 고르는 데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요 문제도 좀 더 깔끔하려면은 일종 대형, 일종 특수 면허 취득하려는 사람은 55dB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이렇게 출제했다면 문제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물론 정답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번에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에 여러분들 당연히 장애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9번 봅시다. 법 제13조의 2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서울시 문제 1번 선지 4번에 이게 나왔습니다.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인데 그 당시 선지 4번에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했죠. 2번 볼까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됩니다. 오케이. 3번 볼까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법 제13조의 6번째 여러분들 제6항에 보시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 등에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서 통행하는 게 맞습니다. 9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 가운데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지 않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주민등록이 된 사람 일부 과목 면제가 되고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도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난민 인정자 일부 면제가 되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일부 면제가 됩니다만은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 여러분들 결격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10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2021년 제주도에서 요와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외국 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난민 인정자,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021년 제주도 문제 3번의 정답도 여러분들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0일에 실시한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